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이면 주식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데요. 삼성전자를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휴대전화를 내려놨다가도 문득 계좌가 생각나실 겁니다. 오늘은 시장도 열리지 않는데 괜히 삼성전자 뉴스를 다시 찾아보고요. 지난주 움직임을 떠올리면서 월요일에는 어떻게 시작할지 혼자 여러 장면을 그려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주는 평소보다 마음이 더 복잡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으니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주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이제는 제대로 가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기대와 함께 또 좋은 뉴스가 나온 뒤 흔들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월요일에 사라, 지금 당장 팔아라, 실적이 좋으니까 무조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말에 근거 없는 희망을 드렸다가 월요일에 시장이 다르게 움직인다고 그 손실을 제가 대신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희망보다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온 뒤 시장이 무엇을 다시 보고 있는지, 월요일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장면이 나타나면 좋은 실적만 믿고 버티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온 뒤 기준이 달라졌을 때 그 변화를 놓치지 않는 방법도 마지막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한 주를 완전히 마친 지금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숫자 하나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얼마나 강한 이익을 만들어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3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9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56% 늘었습니다. 단순한 회복을 넘어 회사의 이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회사가 이 정도로 돈을 벌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걸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회사의 실적은 이미 발표됐지만 그 실적을 보고 새롭게 들어올 시장의 돈은 아직 확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적을 만든 중심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은 127조 5천억 원의 매출과 89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만들어낸 거예요. AI 서버 수요가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를 바꿨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메모리 매출은 1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모두 역대 가장 많은 비트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고대역 폭메모리 수요에 대응하면서 판매량과 가격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많이 팔았고 높은 가격을 받았고 고부가 제품의 비중까지 늘어난 겁니다. HBM에서도 기다렸던 변화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판매를 본격적으로 확대했고요.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HBM4E 샘플 공급도 시작했습니다. HBM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졌다는 과거의 우려를 실제 제품과 판매로 지워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HBM4와 HBM4E는 현재 위치가 다릅니다. HBM4는 이미 판매량을 늘리는 단계에 들어갔고요. HBM4E는 고객사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다음 세대 제품입니다. 샘플을 공급했다는 건 중요한 출발이지만 실제 주문과 양산까지 연결돼야 매출로 완성됩니다. 앞으로는 샘플 공급이라는 기사 제목만 볼 게 아닙니다. 고객사의 평가가 언제 끝나는지, 양산 일정이 계획대로 잡히는지, 그리고 전체 HBM 매출에서 차세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높아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순서가 이어질 때 기술 기대가 실제 이익으로 바뀝니다. 고객 기반도 이전보다 넓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요 데이터 센터 고객 5곳과 장기 반도체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다른 대형 기술 기업들과도 추가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특정 고객 한두 곳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데이터 센터로 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하반기에도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2027년에는
한편에는 메모리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에는 좋은 환경입니다. 공급이 부족할수록 메모리 가격 협상력이 강해지고요. 서버용 고부가 제품의 판매 비중까지 올라가면 매출보다 이익이 훨씬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나타난 높은 수익성도 이런 구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시장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만 생산을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중국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합니다. 지금 지으려는 공장과 들여오는 장비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졌을 때 수요가 그 물량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도 생산 능력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시점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의 영업이익만 보지 않습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가 앞으로도 높은 가동률과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역대급 실적이 반가우면서도 주가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의 성장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일반 D램과 낸드 생산을 빠르게 늘리면 중저가 제품에서는 가격 경쟁이 강해질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HBM과 서버용 D램, 기업용 SSD처럼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더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파느냐보다 무엇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느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반도체 이외의 사업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확인됐습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약 8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과 네트워크 사업도 약 7천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문제는 부품 가격이 더 빠르게 올랐다는 겁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반도체 사업에는 큰 호재지만 같은 메모리를 사서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들어야 하는 완제품 사업에는 비용 부담이 듭니다. 삼성전자 안에서도 같은 변화가 사업부마다 다르게 작용한 거예요. 앞으로는 반도체가 얼마나 더 벌었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폴더블과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가 실제 이익으로 남는지, 높아진 부품 가격을 제품 가격과 판매 구성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 DX 부문이 다시 흑자로 돌아오는지까지 같이 봐야 삼성전자 전체의 이익이 더 안정됩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HBM 베이스 다이 수요와 미국 고객사의 주문이 늘면서 매출이 성장했고요. 이 나노 공정의 고성능 컴퓨팅 고객과 새로운 설계 수주도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파운드리 매출을 두 자릿수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는 수주 소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주한 제품이 실제 양산으로 넘어가야 하고요. 첨단 공정의 가동률과 수율이 함께 올라와야 합니다. 결국 공장을 돌렸을 때 비용보다 많은 돈을 남기기 시작해야 파운드리의 회복이 실적에 찍힙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의 두 번째 반도체 생산 시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객 가까이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요. 공장 착공과 실제 이익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제품으로 생산 시설을 채울 수 있는지가 투자 규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 실적이 왜 좋았는지는 분명합니다. AI 서버 수요가 강했고요. 메모리 가격과 판매량이 함께 올랐습니다. HBM4 판매가 늘었고 차세대 제품도 고객 검증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자체는 강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현재 이익이 반도체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요. 완제품 사업에서는 비용 부담이 나타났습니다. 파운드리는 수주와 매출이 늘고 있지만 실제 이익 회복을 더 지켜봐야 하고 대규모 생산 투자 이후에 공급 부담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적 숫자를 다시 읽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숫자는 모두 공개됐고 주말 동안 시장도 내용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를 믿고 새롭게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실적이 진짜 주가의 힘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월요일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장면은 강하게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금요일 밤 미국 반도체주의 흐름이 우호적이고 주말 동안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았다면 장 초반 기대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높게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높게 출발한 뒤에는 그 자리를 지키는지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는지, 장 초반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가 오전을 지나 오후까지 남아있는지, 거래가 줄지 않으면서 상승 구간을 지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큰 방향 없이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관심을 끄기 쉬운데요. 오히려 보합권에서 매물이 충분히 나온 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장중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작이 조용하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보합권에서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쌓이고 거래까지 줄어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면 안 돼요. 같은 가격에 머물러 있어도 안에서 들어오는 돈과 빠져나가는 돈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낮게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기술주가 흔들렸거나 반도체주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면 삼성전자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밀린 뒤 어떤 자금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 현물 매도가 빠르게 줄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처음 밀린 자리를 회복한다면 장 초반 공포가 과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저점을 깨고 거래까지 늘어난다면 매도 압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고요. 낮게 시작했느냐보다 회복할 힘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출발하든 공통으로 봐야 하는 건 삼성전자 주변의 움직임입니다.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기판과 전력 인프라까지 거래가 확산된다면 시장이 이번 실적을 반도체 업황 전체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혼자 움직이는 것과 관련 산업 전체로 돈이 퍼지는 건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그리고 장중 가장 높은 가격보다 종가를 보셔야 합니다. 오전에는 강했는데 오후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진다면 높은 자리에서 물량을 넘기고 있을 수 있고요. 장중 흔들림을 견딘 뒤 마지막까지 매수세가 남는다면 다음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시가는 기대를 보여주고 종가는 돈의 결정을 보여줍니다. 이미 수익 중인 분들은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대응을 계속 미루지 마세요. 내 주식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도 언제 수익을 지켜야 할지 모르면 며칠 뒤 다시 내려가서 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변화까지는 기다리고 어떤 흐름이 무너지면 일부라도 지킬 것인지 월요일장이 열리기 전에 정해두셔야 합니다. 손실을 오래 견딘 분들은 마음이 더 복잡하실 겁니다. 실적을 보면 조금 더 기다리고 싶고요. 계좌를 보면 또 흔들릴까봐 불안합니다. 여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럴수록 막연한 본전보다 기다릴 수 있는 근거부터 세워야 합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계좌에서 큰 분들은 회사의 실적과 내 계좌의 위험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가 역대급 실적을 냈더라도 한 종목이 계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작은 흔들림에도 판단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사실이 과도한 비중까지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새롭게 들어가려는 분들도 첫 움직임을 놓쳤다는 생각으로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높게 출발하면 자리를 지키는지 확인하고요. 낮게 시작하면 회복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수세가 붙는지 보면 됩니다. 좋은 실적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월요일 하루의 등락보다 다음 실적에서 볼 숫자를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HBM4E 샘플이 실제 주문과 양산으로 연결되는지, 파운드리의 가동률과 수익성이 회복되는지, DX 부문이 다시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지, 재고 증가보다 판매와 현금 흐름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월요일 밤에는 미국의 7월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월요일 국내장이 끝난 뒤 나오는 지표지만 미국 경기와 금리 전망, 반도체주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결과는 화요일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하루만 보고 이번 실적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가는 경험 있으시죠? 분명 수익 중이던 종목인데요.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깝다. 조금만 더 오르면 그때 팔아야겠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수익은 사라지고 내 종목이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경험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만은 아니에요. 주가가 오르면 욕심 때문에 기준이 달라지고 주가가 내리면 두려움 때문에 판단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호가 나오면 기다리고 어떤 가격을 벗어나면 경계해야 하는지 정해두지 않으면 결국 주가가 움직인 뒤 감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매매 타이밍은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맞추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빠져나가는지, 프로그램 매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내가 기다리던 가격을 돌파했는지, 기존 판단을 다시 확인해야 할 가격이 무너졌는지, 이런 변화를 제때 확인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수익이 났을 때 욕심으로 버티다가 다시 손실로 돌아가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마이너스였던 수익률을 바꾸는 과정도 바로 이런 반복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기준이 생기면 주가가 움직인 뒤 뒤늦게 따라가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을 때와 빠져나가고 있을 때의 의미는 다릅니다. 오전에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서 잘 버티다가도 오후에 프로그램이 대량 매도로 돌아서면 같은 가격이라도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는 밀리더라도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이 함께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다시 지켜봐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에 시장을 바로 확인하시더라도 제가 설명한 시점보다 이미 한 박자 늦으셨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라오는 시간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그동안에도 멈추지 않거든요. 영상을 촬영한 뒤 외국인 수급이 바뀔 수도 있고요. 버티고 있던 가격이 무너지거나 반대로 기다리던 매수세가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화면을 켜두고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 프로그램 매매, 환율과 미국 반도체 선물, 삼성전자 관련 뉴스와 공시까지 계속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영상을 한 번 보고 끝내는 것보다 대응 기준이 바뀌는 순간 알림을 받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보내는 알림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의 방향이 달라질 때, 삼성전자가 대응을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 가격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삼성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뉴스와 공시가 나올 때 확인하는 알림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자금이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같은 주변 수혜주로 이동하는 흐름이 확인될 때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가 나왔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세워둔 대응 기준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바로 알려드리는 알림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에 맞춰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요. 삼성전자 이후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특급 수혜주 7종목, 각 후보군에 실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급과 거래량 기준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관심을 높이고 어떤 가격부터 다시 경계해야 하는지,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고 있는지까지 계속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세요. 신청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고요. 텔레그램 데이터 알림센터 입장 방법과 현재 삼성전자 대응표, 특급 수혜주 자료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림은 변화가 발생한 다음에 찾는 게 아니라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겁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움직인 뒤 뒤늦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신청해서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AI 서버용 메모리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고요. HBM4 판매 확대와 HBM4E 샘플 공급, 장기 고객 확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에서는 부품 가격 부담이 나타났습니다. 파운드리는 매출과 수주가 늘고 있지만 가동률과 수율, 실제 이익 회복까지 지켜봐야 하고요. 대규모 설비 투자 이후에도 현재의 공급 부족과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월요일에는 출발 가격만 보고 움직이지 마세요. 높게 시작하면 그 자리를 지키는 돈이 있는지 보고요. 낮게 시작하면 밀린 자리를 회복시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거래가 반도체 전체로 퍼지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번 실적은 삼성전자를 믿고 기다린 시간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까지 봐주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좋은 실적을 내 계좌에 수익으로 남기려면 무엇을 기다리고 어느 변화에서 대응할지 내가 먼저 정해둬야 합니다. 남은 주말만큼은 막연한 기대와 불안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월요일에 나올 각각의 장면을 미리 준비한 뒤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